안녕하세요. 이사회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케아 가구 어떤 점들이 좋고 또는 분리하거나 이사를 하실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하셔야 오래 쓰고 잘 쓸 수 있으신지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케아 가구의 특징을 아주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케아 가구는 단품도 팔고 세트도 팔아요. 세트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단품이라는 건 뭐냐면 침대 하나, 서랍장 하나 요렇게도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케아 가보셨나요? 가면 이제 이쪽은 침실 A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가구로 이렇게 해서 한 세트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죠. 그리고 또 옆에 가면 침실 B 해서 또 이렇게 세트 메뉴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주 예쁘게 꾸며놨어요. 또 옆에 가면 또 다른 파트로 또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한 단품으로도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침실을 A 스타일로 꾸밀 수 있게끔 보여드리고 B 스타일로도 꾸밀 수 있게끔 보여드리죠. 그래서 단품과 세트로 나누어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뭐냐면 디자인. 그죠? 제가 볼 때는 디자인 하나는 정말 세련되고 예쁜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저도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또 뭐 이케아 1호점, 2호점, 3호점 이런 식으로 또 장소도 많아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용성. 뭐 실용성 면에서 뭐 따지자면 뭐 다른 가구도 있지만 이케아도 뭐 같은 침대라도 수납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누어져 있는 가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다른 업체들과 다른 점 DIY. 그래서 내가 직접 조립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왜냐면 외국 같은 데는 선진 외국 같은 곳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다 쉬죠. 가족들이 다 집에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뭐 차를 정비한다든가 가구를 수리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거의 생활화가 되어 있어요. 주말에 하는 일이. 그래서 직접 조립함으로써 가구의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케아 가구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가구가 아니다 보니까 보통 가구와는 다른 부품, 보통 가구와 다른 조립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저도 이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케아 침대를 제가 분리하고 조립할 때 저도 조금 애먹었거든요. 왜냐하면 방식이 제가 그간 해왔던 방식하고 달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좋은 가구로서 활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다음 6번은 제가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랬죠. 우리 집에 자개장이 있어요. 자개장 큰 거 12자짜리가 있어. 그러면 그게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쵸? 자개장 딱 하나, 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딱 놀러 가면 자개장 큰 게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뭐 숨바꼭질도 하고 숨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자개장이라는 개념, 가구의 개념이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가구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죠. 뭐냐면 조금 더 실용성 있게 쓸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스타일, 온리 자기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세대 개념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그런 스타일로 꾸미는 가구를 더 선호하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가구를 인테리어의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우리 고객님께서 이 집으로 이사 가는데 이 집에 맞는 가구, 우리 고객님의 취향, 우리 고객님의 요구사항을 맞춰서 디자인을 해서 가구 전체를 맞춰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가구가 남에게 보여지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쓰길 원하는 실용성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 그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가구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케아 매장을 여러 번 가봤지만 가서 느껴지는 게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침실 A세트를 딱 봤어요. 와, 좋다. 내 방이, 내 침실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B를 딱 봤는데 B는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C는 봤는데 또 C도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인테리어로 전체 가구를 바꾸거나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좀 필요하고, 집을 비운다든가 보관 이사를 해야 된다든가 도면을 그리고 확인을 받고 기다려서 작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번거로움이 좀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케아 가구의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한 세트를 산다면 하루, 그죠? 하루에 들여와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 그대로, 내가 쇼윈도에서 봤던 그대로 진열한 상태로 내가 쓸 수 있죠. 그런 편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케아 가구가 인기를 끈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죠, DIY. 예? 근데 이제 전체 세트로 사시는 분들은 내가 직접 조립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구를 너무 많이 사기 때문에 그거를 뭐 며칠에 걸려서 꼼꼼하게,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힘들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설치하시는 분들께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다 조립을 해주시고 가시죠.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단품. 내가 침대 하나를 샀어요. 옷장 하나를 샀어.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서랍장을 살 수도 있죠. 그런 거를 사서 내가 쉬는 날 일요일에 조립하면 되겠다. 그래서 일요일에 이케아 매장에 가서 그거를 하나 사오셔서 직접 조립하시는 경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선 그거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조금 관심이 있었거나 가구를 조금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 오래 쓸 수 있도록 가구를 완벽하게 조립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 내가 그런 손재주가 없는데, 배송비를 조금 줄이고 출장비를 조금 줄여서 내가 직접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가구가 부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립 공구까지 세트로 들어있기는 해요. 그래서 조립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구 특성, 그 재료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볼트를 박을 때도 끝까지 쫙 계속 돌려서 마지막까지 꽉꽉 박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MDF거나 파티클이거나 그런 재질들은 내가 다 돌렸다 싶을 때 그때 그만두셔야 돼요. 더 돌리면 이게 헛바퀴 돕니다. 그래서 볼트가 힘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원목 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돌려서 조립을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고, 또한 직접 하신다면 최소한 전동 공구 하나 정도는 우리 집에 있는 경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실제로 어떤 작업들을 좀 해보셨고, 그 다음에 전동 공구가 언제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조립할 때 조금 수월하세요. 근데 그런 경험도 없고 공구도 없이 그냥 내가 조립할 때는 이게 완벽하게 내가 쇼윈도에서 봤던 그대로 100% 조립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조립하다 약간 실수하면 그걸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느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가구를 쓸 때 90%에서 95% 완성도를 갖춘 가구를 쓰시게 돼요. 왜냐?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구를 단품으로 사시게 되면 내가 수평을 잘 맞추셔야 돼요. 수평. 왜냐하면 단품으로 사면 이게 앞으로 가구가 쏠려 있는지, 뒤로 쏠려 있는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쏠려 있는지, 이걸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 핸드폰 어플에 보면 수평계가 있어요. 수평계. 그래서 가구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위에서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수평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가구가 2년 후, 3년 후에 이사를 하실 때도 튼튼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구가 어느 한쪽으로 약간 쏠려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2, 3년 후에 짐을 빼내면
가구가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사 당일에 가서 이케아 가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고객님이 조립하신 경우에 진짜 꼼꼼하게 살펴보죠. 그래서 여리저리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반드시 눈에 띄는 부분이 두 군데, 세 군데는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고객님께 반드시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최대한 조심해서 이동을 하고 포장을 해서 옮기는데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접 단품으로 조립하실 때는 내가 소질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충분한 공부가 있는지, 내가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조립을 하시고, 조립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수평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6번째, 설치 및 이전 시 알아줘야 되는 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 가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해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가구를 완벽하게 조립해서 완벽하게 쓸 수도 있으나 조금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면 가구를 쓸 수 있는 사용 기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저렴한 제품을 사서 뭐 오래 안 쓰려고 사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뭐 매장까지 가셔서 왔다 갔다 교통비 들이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집에 갖고 오셨는데 이왕이면 오래 쓰시는 게 좋잖아요. 내 마음에 든 제품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꼼꼼하게 준비해서 조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평까지 맞춰 주신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세트로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단품을 내 집에 가져오는 경우 1인 가구, 2인 가구로에 주로 사시는 분들은 단품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꼭 참조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